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저는 주로 선생님들께서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인공지능 수업 도구를 소개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가 하나하나 귀한 교육 현장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걸까요? 또 그 도구에 대한 활동은 없는 걸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다뤄볼 인공지능 도구는 모럴머신입니다. 모럴머신은 무인 자동차와 같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료 수집 목적으로 MIT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그 결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지요. 이 도구는 인공지능 윤리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럴머신에서 제시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은 트롤리 딜레마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제동 장치가 망가진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쪽 선로 위에는 5명, 다른 쪽 선로 위에는 1명이 있습니다.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당신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딜레마 상황이지요. 모럴머신은 구글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 모럴머신의 목적과 간단한 설명이 나오네요. 시작하기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도덕적 딜레마가 제시됩니다. 왼쪽 상황을 선택하면 남성 경영자 1명과 남성 1명이 사망하고 오른쪽 상황을 선택하면 노숙자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딜레마 상황입니다. 왼쪽을 선택하게 되면 노숙자 1명이 사망하게 되고 오른쪽을 선택하면 비만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정해진 답은 따로 없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총 13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이 끝난 후에는 희생자 숫자의 중요도, 승객 보호 선호도, 법규 준수 여부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사용자의 결정을 분석해줍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았을 땐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있어 할 수업 도구인 것 같은데 왜 저는 추천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모럴머신을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모럴머신이 교육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모럴머신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수집하기 위하여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이 말은 즉슨 모럴머신이 사용자로 하여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생명을 해하게 할지를 반복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초등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모럴머신을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초등학생의 인공지능 윤리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인공지능 윤리의식에 대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초등학생들의 인공지능 윤리의식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인공지능 윤리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 중에 모럴머신을 사용한다면 바람직한 윤리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럴머신의 평가 결과는 그 문화와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 동물보다는 사람, 거동이 자유로운 사람보다는 불편한 사람, 차량 탑승자보다는 보행자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 트롤리 문제의 근원적인 질문은 사람의 수가 윤리적 판단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럴머신이 투표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직 자신의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확립하지 못한 학생들은 결정된 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럴머신을 활용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초등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럴머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기술이라는 생각 또는 덜 인간 친화적이고 더 우려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럴머신에 대한 활동으로서 가치 수직선 토론 활동을 제안합니다. 여기 제가 직접 제작한 활동지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치 수직선은 A가 B보다 가치 있다와 같이 이중선다가 아닌 가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가치 판단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세워볼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가치 판단을 비교하며 서로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를 보며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윤리
라는 주제로 사회, 도덕,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기술이 바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래머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여러 대상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가치 수직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자신의 가치 기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 후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을 비교해 봅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한 후 이 기술이 상용화된 미래를 상상해보는 꽤 열린 구조의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수준에 따라서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미래 상상 일기 쓰기, 새로 생겨날 직업 카드 만들기 등의 활동 등으로 재구성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래머가 되었다고 상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생명을 죽이거나 살리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교육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공지능 윤리, 가치 기준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답은 없지만 내가 왜 이런 가치 기준을 세웠는지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 기준과 다른 친구의 가치 기준을 비교해 봅니다. 저희 모두는 인공지능에 입력할 데이터의 중요한 순서를 임산부, 노인, 개, 사회 고위층 순서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산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다치거나 죽으면 아이까지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2위에 온 이유는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힘도 약하실 수 있어서 위급 상황 탈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위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가 3위인 이유는 개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위급 상황 시 탈출 방법이나 대처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입력했습니다. 임산부를 첫 번째로 한 이유는 임산부가 조금만 다치기라도 하면 아이가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를 두 번째로 한 이유는 사람보다 수명이 훨씬 짧고 그 다음 수명이 짧아서 그 시간 안에 더 잘 돌봐주고 잘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인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나약해지고 이동이나 그런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3위 됐습니다. 사회 고위층의 꼴등인 이유는 사회 고위층은 딱히 그렇게 보호하지 않아도 경호원이나 보디가드가 옆에서 잘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임산부, 노인, 사회 고위층, 개 순서대로 선택하였습니다. 임산부가 1등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어 임산부를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은 몸이 연약해 작은 충격을 받아도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두 번째로 선택하였습니다. 사회 고위층은 일반인과 다를 게 없으며 취약부 노인보다 좋아 3등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가 마지막인 이유는 개가 없이도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어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후에는 꼭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건강한 인공지능 미래를 위해서는 이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대화와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교실에 인공지능 수업 도구는 더 풍부하고 더 많이 보급될 것입니다. 이때 이 도구가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목을 기르시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 업체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억양을 실시간으로 미국 백인처럼 바꿔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콜센터 직원들의 억양으로 인한 인종차별적인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에 반대하는 한쪽에서는 몇몇 인종차별주의자 때문에 콜센터 직원들이 피부 색깔을 바꿔야 하는가 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콜센터 직원들의 억양이 아니라 이것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윤리 문제도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인공지능 윤리,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차별을 주제로 제가 수업을 한번 개발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를 인공지능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사회규범 및 관련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였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한 목적성이라는 3대 기본 원칙 아래 10대 핵심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입니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 아래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한목적성 제고라는 3대 기본 원칙이 보입니다.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용하는 범죄인 분석 소프트웨어가 흑인을 백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플로리다주의 1만 명 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흑인과 백인의 재범 발생 가능성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흑인이 2배 이상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논란이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AI 챗봇 이루다 관련 논란입니다. 이루다는 2020년에 우리나라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출시한 20대 여대생 컨셉의 챗봇입니다. 이 서비스는 챗봇이 혐오 발언을 하거나 이용자들이 챗봇을 상대로 선거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오남용 사례가 잦다는 논란이 일면서 3주 만에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차별금지 인공지능 만들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을 차별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장애 이해 교육의 요소를 담아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해야 인공지능이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차별금지 인공지능을 만들어 봅니다. 참고로 본 수업은 스마트 기기, 코딩이 필요 없는 언플러그드 수업입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교사는 인공지능도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할까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은 과학적이며 정확하기 때문에 편견도 없고 차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인공지능이 인간을 차별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인간의 수많은 편견이 담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장애 이해 교육의 요소를 담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오기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자료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제 수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금지 인공지능을 만들어 봅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둠 토의를 통해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차이와 차별로 분류합니다. 모둠 토의가 끝나면 가위로 데이터를 올려서 학습지에 분류한 대로 자료를 올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학생들이 한 번에 차이와 차별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함께 답을 확인한 후에 풀로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습지를 보시면 활동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학생들은 오른쪽에 데이터를 차이와 차별로 분류하여
왼쪽에 있는 차별금지 인공지능의 데이터베이스에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표기된 교사용 학습지도 따로 제작하여 올려두었으니 인공지능 미니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일단 6번부터 이건 확실히 차별입니다. 맞아, 이거 차별이야. 또 차별. 이거 맞지?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차이와 차별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인공지능 윤리,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유튜브 1년차. 선생님, 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혼자 영상 만들고 편집하는 거요? 아니요. 혼자 각종 교육자료 제작하고 배포하는 거요? 아니요. 바로 제가 만든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교육 방향에 맞는 것일까? 제가 융합한 수업이 학생들의 발달과 성취 기준에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의 이런 고민을 알았는지 딱 저에게 필요한 교육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할 자료는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자료입니다. 내실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료 2가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자료와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이라는 자료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자료 중에서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자료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추후에 본 교육 자료를 활용한 설명회와 연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참여해 보십시오. 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개요, 내용 체계, 자료의 실제, 총론, 총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본 결과 교육과정상의 근거를 가지고 나만의 인공지능 수업을 개발해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번 주제를, 여러 가지 수업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다른 선생님께서 만드신 교육 자료를 내 수업에 적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3번 주제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인공지능 교육의 정의는 존엄, 포용, 공존을 지향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말합니다. 존엄, 포용, 공존, 이 3가지 가치는 뒤에 내용 체계에서도 계속 연결되는 큰 줄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3대 주제는 각각 존엄, 포용, 공존과 연결됩니다. 존엄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 포용은 인공지능 사회 공공선, 공존은 공존을 위한 기술한 목적성이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또 각각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10대 요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뒤에 내용 체계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체계는 인공지능 교육 윤리의 3대 요건과 각 주제에 맞는 10대 요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체계의 일부만 좀 떼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대 주제 중 하나가 대영역으로 편제되어 있고 이 주제에 맞는 10대 요건이 중영역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군별로 학생 발달에 맞는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의 실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대 주제가 대영역,
10대 요건이 각각에 맞는 중명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역에 그것도 학년 군별로 수업을 개발하신 지필진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교수학습 지도안, 교수학습 자료인 PPT와 학생용 활동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록에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총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 체계에서 중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10대 핵심 요건별로 일반화된 지식, 구성 요소, 주요 주제, 기능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성취 기준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하시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린 이 자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는 오늘의 자료가 굉장히 큰 지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학년군별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각 교과별 성취 기준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의미 있는 수업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인공지능 수업 사례, 교수학습 도구, 자료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실천하시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의 아주 작은 바람을 조심스럽게 한번 얹어봅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윤리교육을 넘어서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확장적인 인공지능 교육 가이드라인이 발전 및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본 자료가 인공지능 윤리를 주로 다루다 보니 사회와 도덕 교과에 치우친 면이 있는데요. 수학, 과학, 영어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된 사례가 추가적으로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넘어서서 여러 지자체에서 협의하여 국가 단위의 통일된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서울시의 자료 덕분에 저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도 꼭 이 자료 챙겨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